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o More 매뉴얼의 이PD입니다. 자, 오늘은 AI 리서치 엔진 만들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저희가 그 프롬프팅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프롬프팅이라는 것이 사실 AI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 부분만 다루자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뭐 한참 얘기할 수 있죠. 그러긴 하는데 어차피 프롬프팅을 이론으로만 우리가 설명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실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해보셔야 감이 또 오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하면서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습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해서 실습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업을 하다가 그 부분을 한번 또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오늘 제목이 리서치 엔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검색 엔진은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리서치 엔진은 말 그대로 좀 리서치에 특화된 그런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검색 엔진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것들 검색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검색 엔진으로 리서치를 우리가 수행하고자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치신다. 그러면 너무 많은 링크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사실은 못 구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의 이 홍수에 시달리게 되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죠. 만일 AI가 없는 한 3년 전의 상황이었다고만 하더라도 이 링크 더미에 진짜 파묻혀서 우리는 답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정제된 리서치를 쓰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요? 우리가 신뢰성. 출처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있는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링크를 주더라도 그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사실 읽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시간적 문제도 되고 시간의 낭비, 그렇죠? 낭비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사실 AI가 없는 시절에는 낭비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하지만 지금 AI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것들을 다 읽는다는 자체가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탭의 과부하라는 얘기는 링크를 우리 보면은 뭐 하나 검색하면은 막 페이지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하나씩 클릭해서 읽다 보면 실제로 탭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열리겠죠? 그래서 탭의 과부하. 그러다 보면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십 개 링크 속에서 핵심이 뭔지 모르고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사실은 정보 과부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리서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 검색은 뭐 그냥 하면 되지만요. 있었다. 또 맥락이 단절된다. 라는 거는 말씀드린 첫 번째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자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죠? 우리가 그 자료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연결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데 읽는 것도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런데 사실은 뭘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써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자체도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이거 생각하는 건 또 사실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이 뭐냐면 AI 리서치 드림팀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보자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퍼플렉시티와 노트북 LM 두 가지의 완벽한 시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잘 써먹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둘은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거든요. 퍼플렉시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는 출처의 왕이다. 어떤 것을 얘가 뭐 창의적이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약간 조교 같은 느낌? 아주 충실하고 똑똑한 조교 같은 느낌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웹 탐험을 합니다. 지가 웹을 이렇게 탐험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잘 가지고 오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 위주로 잘 가지고 오는 아주 최신의 실시간 정보를요.
그리고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트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뭔가 말 그대로 모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이모티콘이 그림이 뇌의 그림이잖아요. 여러분의 제2의 두뇌 역할을 할 거예요. 개인의 전략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런지는 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퍼플렉시티 4가지 우리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최신성, 그리고 투명하다, 출처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제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요약까지 좀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링크만 쭉 줄 때는 우리가 그 링크와 그다음에 링크에 해당하는 문서의 거의 첫 줄 또는 두째 줄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보이는 거지. 하지만 지금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링크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출처를 주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요약까지 해서 준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링크를 다 보고서 결정하지 않아도 대략 이런 내용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가장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이 이제 요건데요. 대화형 탐색이 가능하다. 후속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따 보시겠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답을 해주고 이후에 후속으로 자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하세요? 이런 것도 제가 그럼 알아봐 드릴까요? 지금 요런 거 검색하신 걸로 봐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질문을 잘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질문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질문에서 좋은 어떤 해결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인사이트들이 더 파생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퍼플렉시티에서 잘 정제된 자료를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이 노트북 LM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함이 있는데 소스들 그동안 찾은 좋은 소스들을 갖다가 담아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소스통이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게요. 그 소스는 한 300개 정도 대략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엄청나죠? 300개는 뭐 이미지도 되고 그리고 링크도 되고 뭐 유튜브 같은 링크 다 되고요. 그리고 음원도 다 되고 이미지도 되고 문서도 되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리서치하고 싶은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PPT도 되고 싹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I 리서치 도구를 만들 텐데 3단계 워크플로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링크 수집 당연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의 어떤 생산물의 창출까지 도와줄 겁니다. 퍼플렉시티를 통한 발견, 그리고 노트북 LM을 통한 종합, 그리고 여러분의 개입을 통한 창조가 있겠죠. 물론 이 여러분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그 바탕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AI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는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AI가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Human in the loop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 루핑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일. 우리 채널이 뭐예요? No more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개념이 루핑인데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AI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이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과 못하는 인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AI를 활용할지 모르는 인간은 이 1, 2의 단계를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 2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I를 잘 활용할 줄 아시는 분은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 AI를 모두가 다 활용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또 이 어떤 생산물이나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수집한 소스들을 그리고 AI의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치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이제 종료하면서 맺은 말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대학에서 컨닝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 징계를 하냐 마냐 뭐 대학교에서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해프닝? 이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AI의 이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그런데 이 평가의
어떤 그 뭐랄까 기준이라던가 평가 방식이라는 건 아직까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좀 약간 웃겼던 거는 그 교수님께서 막 챗GPT하고 LLM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시험을 온라인으로 받고 그거 아이들이 AI 사용 안 했을까요? 시험을 그 좀 하여튼 이상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평가 AI가 도입이 이렇게 되고 발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지난 3년 동안 뭔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었더라고요. 이제까지. 네. 없었고 심지어 그런 것을 강의하시는 분조차도 그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어쨌든 AI가 이만치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탓을 하면서 그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또 교육부나 이런 데서 발표 나오는 거 보면 향후에 이제 그런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 하셨던 것 같고, 또 해외에서는 이미요. 제가 이제 외국에 한 4년 정도 지금 살다가 귀국을 한 상태인데, 외국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AI를 전향적으로 다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좀 느린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에서 다 AI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 방안을 고민을 해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년들부터요.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는지는 좀 아쉬워요. 자, 우리도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신 거 제가 보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요. 지난주에. 근데 아무튼 좀 빠르게 AI를 받아들여야죠. 뭐 이거 어차피 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지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좀 많은 좋은 방법들이 어쨌든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실습은 정말 필수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절대. 실습을 안 하시면 AI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실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시든 성공을 하시든 무조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저랑 하는 어떤 수업에 있어서 제가 실습이라는 말을 한다면 반드시 해보실 것을 권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댓글에 좀 제발 좀 달아주세요. 네, 제가 댓글을 여러분들한테 댓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실습 완료 한 줄도 좋고, 아니면은 실습을 해봤는데 이런 점이 좋았다, 아니면 뭐 다른 분들에게 또 드리는 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시면서 참여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시너지를 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사용하는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실습을 하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AI 리서치 엔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플렉스티 띄워주시고요. 퍼플렉스티. 저는 유료인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것은 2026으로 고치기로 했죠. 2026년 AI 비즈니스 트렌드 조사 리서치,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트렌드 리서치용 자료들을 찾아줘. 특징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목 쭉 얘가 검토됨이라고 해서 20개의 소스가 지금 검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쭉 얘가 이렇게 찾았죠. 네. 어디에서 지금 검색된 내용이다 하면서 소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검토하고 있는 소스에서 나온 실제 그 자료들 보시면은 여기 요런 내용들이다 하면서 주요 AI 비즈니스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어떤 그 키워드에 대한 요약 설명들, 얘가 찾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망, 간단하게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싱이 대체로 됐다고 칠게요. 좀 출처도 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어디서 찾았냐, 뭐 베스트핀 글로벌 뭔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일단은 몰라도 얘가 찾아온 어떤 그 리서치 자료들은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냥 쓴 블로그라던가 뭐 긁어서 붙인 블로그라던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포브스,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블로그나 회사들, 실제 회사들 그런 데 있는 뉴스라던가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자료들이다라고 보셔야 할 거예요. 쭉 보시면. 네.
뭐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이라던가 그다음 요즘 또 유명한 곳이죠. 네. 요런 데 나와 있는 뭐 한국에서 것도 긁어서 왔네요. 쭉 긁어서 책도 나온 책도 지금 가지고 온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출처들을 쭉 해서 요런 데서 저는 가지고 왔거든요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출처로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걸 일단 알겠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를 퍼다가 우리가 노트북 LM에다가 심어야겠죠. 이 자료를요. 그런데 그럼 노트북 LM을 한번 켜볼까요? 제가 옆에 띄워놨는데 요렇게 들어와서 노트북 LM 들어와서 요런 주소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야 되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는 순간 소스 창이 뜨죠. 근데 소스 창을 이렇게 뜨면 그러면은 아까 그 퍼플렉스티에서 조사한 자료는 어떻게 심냐면 이거를 링크로 넣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지금 링크가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일일이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넣느냐? 아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꿀팁이 나갈 텐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PPT 자료에서 있었는데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것 중에 제가 긋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번호와 URL로 정리해줘라고 하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치트키가 되겠는데요. 결과를 번호와 URL로 정리해줘. 자, 이거 컨트롤 C 붙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결과를 번호와 URL로 정리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결과를 제목하고 URL로 지금 주고 있어서 일단 아까보다는 좀 URL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죠. 한번 클릭해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주소를 딸 필요는 없어졌는데, 저는 이것도 좀 불편해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하나씩 다 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싫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URL만 별도로 번호 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이제 URL만 쫙 나왔습니다. 이 URL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냥 복사하면 되지. 여기 복사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노트북 LM으로 간다. 와서 링크에서 웹사이트였으니까 웹사이트 클릭,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여기 한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요. 네, 이거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불편한 게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자,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복사를 했더니 그 앞에 전체 내용, 아까 그 대화 내용이 다 들어가서 위에는 한글이 있었고 여긴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번호라든가 이게 URL 빼고 나머지가 붙으면 이게 삽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복사를 했더니 지금 이게 이 URL만 긁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긁힌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이러고 그거 복사 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바로 붙여야겠다. 그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웹사이트 가서 붙여넣기.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번호 없이 바로 삽입을 누르실 수가 있다. 자, 눌렀습니다. 이게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소스가 다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조사한 소스 20개를 전부 다 여기다가 임포트를 다 해주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우리가 우리 노트북에다가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지금 일단 지금 심고 있는 현재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요. 이렇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조사한 자료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라던가 뭐 학교라던가 연구하시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적 자료가 있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소싱을 해서 여기 소스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업로드할 파일에다가 PDF, 텍스트, 마크다운, 오디오, 뭐 닥스, 그 다음에 뭐 GIF라든가 CIO, 뭐 JPG도 다 되고 웹피도 되고 다 되죠. 근데 안 되는 거 없어요. 싹 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링크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유튜브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는 여기서 갖다 넣으시면 되고, 텍스트는 붙여넣으면 된다. 다 되죠. 소스 한도가 300개예요. 지금 저 15개 넣었네요, 아까. 20개가 아니고 15개 들어갔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15개 들어간 상황이니까 널널하죠. 예. 여러 번 넣으시고 싶은 만큼 다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 오늘 샘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자, 넣어봤는데 지금 얘네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뭔가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소스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싱을 하긴 했지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더보기 쪽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왼쪽 마우스 왼쪽 키 클릭하신 다음에 실패한 소스를 모두 삭제를 한 번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없어졌죠. 다 없애세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이 다 읽어오실 것도 아니잖아. 다른 소스도 많으니까 그냥 그거 버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내가 많이 버렸기 때문에 좀 부족해. 난 좀 더 소스 검색을 뭔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 여기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건 노트북 LM이고 우리가 외부에서 소싱한 자료를 담아 놓기도 하지만 얘 자체도 소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얘가 할 수 있는데 패스트 리서치를 할 수가 있고 딥 리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제목들, 그러니까 2026년 뭐였죠? 우리가 AI 트렌드 트렌드라고만 그냥 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패스트 리서치를 일단 지금은 할게요. 하고 웹에서 검색을 좀 해줘.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하려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웹에서 검색을 하는 걸로 하고 패스트 리서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됐다. 완료됐죠. 빠르다. 패스트 리서치가 완료돼갖고, 여기서 항상 리서치를 하면요, 10개를 딱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3개를 보여주고, 그 외 소스 7개라고 해서 7개 달린 거 보이실 겁니다.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뭐 또 미래에셋증권, 기술 주간 동향이라던가, 여러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매체들에서 얘도 10개의 지금 소싱을 해서 또 가지고 왔어요. 모든 소스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10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좀 빼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조절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체 소스 여기 보세요. 다 활용하시고 싶으면 전체 소스 선택,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해제가 되죠. 필요한 것만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전체 소스를 지금 다 선택해서 제가 뭘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선 저는 선택적으로 좀 선택을 해갖고 여러분하고 여기 아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거, 얘가 엄청나게 똑똑한 앤데 지금 우리가 담아준 소스를 본인이 분석하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요런 또 창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보면 이 소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 이 소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얘가 답을 다 해줍니다. 만약에 이 소스 안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답을 안 해줘요.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헛소리나 환각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기다 질문을 했는데 그게 없어요. 만약에 그럼 이 소스 안에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은 다시 소싱을 해서 첨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사용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그 소싱을 하시거나 여기서 소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퍼플렉스티를 통해서 소싱을 하신 다음에 다시 소스 추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죠. 하지만 워낙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질문을 하시면 후속 질문들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시면 된다.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물들을 실제로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요. 다시 왼쪽으로 오셔갖고 나는 봤는데 2026년에 주목해야 될 말고 PDF 혹시 없을까요? 여기 쭉 볼게요. 그냥, 합시다. AI로 사라지는 직업과 살아남는 직업. 재밌다. 이거,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하면서 얘기는 해주네요.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빨리 봐야 돼. 내가 지금 급해.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급하신 분,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조적, 논리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 마인드맵 클릭. 마인드맵. 생성하고 있죠. 자, 그럼 마인드맵이 생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벌써 됐죠. 네, 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글에 나오는 이렇게 다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
직업, 시대의 직업 변화 2026년 전망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식의 지금 구조로 글이 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을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고 클릭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아, 그에 대해서 또 후속 내용들이 있네요. 그럼 또 이렇게 눌러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마우스를 지금 컨트롤 하면서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능하시고. 여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어떤 꺽쇠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요 내용이 끝인 거죠. 이것도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채팅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던가, 요거 보시면서요. 하면은 대화를 또 나누실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이다. 그 다음 다시 오셔가지고 좀 키워볼게요. 요것도 또 그러면 살아남는 직업은 뭐지? 궁금해. 나 클릭을 해보니까 창의성과 감성이 요구되는 직업과 인간 중심 대면 서비스다. 그럼 창의성과 감성 뭐지? 다시 클릭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를 그대로 다운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다운해서 요거 요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접고 싶다 접으세요. 또 이렇게 접으실 수, 요거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접으실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요거 요대로 다운하셔갖고 뭐 PPT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괄되게 이 내용이 지금 자료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하면서 한눈에 쫙 보시기도 상당히 좋고, 네,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다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만족스러웠으니까 만족스러운 콘텐츠 한번 따봉 한번 눌러주고 나갈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맵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같은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누르면 보고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 대박인데 쓰는 것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전체 다 클릭하셔도 돼요. 쓰실 때 바로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연필 눌러서 어떤 식으로 오디오를 만들어줄까요?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이면 2명이 대화하는 것처럼 해주고요. 요약, 비평, 토론, 어조나 아니면은 이 녹음하는 스타일을 좀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길게 말하는 건 난 싫으니까 짧게 해줘. 그럼 짧게로 하시면 되고, 보통은 기본값 설정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로도 만들어주지만 언어 설정이 다 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돼 있다고 꼭 한국어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뭔가 발표하실 일이 있어서 영어가 필요하시면 영어로 하셔요. 그런 식으로 언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지금 아까 우리가 체크해놨는데 소스를, 이 소스 전체에 대해서 그냥 어떤 요약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생성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마인드맵 우리 한번 봤잖아요. 이 마인드맵을 봤는데 내가 이 중에서 이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직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나는 이 오디오로 좀 집중적으로 듣고 싶다. 이걸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요거 괜찮아.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읽을 시간이 지금 없어서 출퇴근하면서 좀 차 안에서 내가 좀 이게 듣고 싶어요.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오디오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제목이 뭐였죠?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직업.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나는 여기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직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니면 그냥 살아남는 직업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죠. 하고 생성 누르시면 돼요. 끝. 그럼 얘 지금 돌아가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동안 우린 좀 다른 걸 또 하고 있을게요. 지금 계속해서 소싱을 저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소스가 양이 많아지면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 연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플래시카드는 간략히 볼 수도 있고 표준으로 볼 수도 있고 더보기를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또 난이도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거를 귀찮으니까, 항상 귀찮으니까 여기 안 남아있네. 캐시가 없네요 여기. 그러면은 플래시카드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2026년에 살아남을 직업들. 아유, 왜 이러지? 마이크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눌러가지고 얘도 한번 만들게 해볼게요. 쭉 만들게 해보죠. 그 다음에 동영상 개요도 똑같아요.
이거 동영상 기어도 재밌는데 동영상을 또 만들어주는데 설명하는 거냐 요약하는 거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러분 원하시는 언어를 다 선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 선택 그냥 여러분이 설정 안 하시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만들거든요. 내용에 맞게끔. 근데 자동 선택하시지 마시고 맞춤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형태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본 형태가 있고 별로 이렇게 요란하지 않은 기본 형태가 있고 화이트보드 저는 이제 왜냐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귀엽게도 해주고 여기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웃기게 해보기 위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귀여움으로 해볼까? 귀여움으로 해가지고 2026년 다시 한번 AI 트렌드 살아 남을 직업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 직업 카드 아까 했던 플래시 카드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짠! 그러면 AI는 산업 전반을 바꾸는 무엇으로 비유되었나요? 사실은 그 소스를 공부를 했어야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공부 안 했다면은 정답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정답 보기 게임 체인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게임 체인저다. 2020년을 앞두고 기존 직업 구조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세 가지 기술 분야는 궁금하다. 정답 보기. 자동화,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이게 바로 프롬프팅입니다. 프롬프팅. 네. 그 다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카드가 34개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네. 아마 카드 개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운로드 역시 가능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다. 기분 좋으니까 따봉 한번 해주고 나갈게요. 네. 그러면 동영상은 만들어주는 중, 오디오도 시간이 좀 걸리는 중. 퀴즈도 한번 해볼까요? 퀴즈. 네, 그러면 이것도 2026 똑같이 계속 할게요. 이걸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줄여야 돼. 사람이 이 반복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놓으면 되는 거를 계속 이걸 갖다가 지금 네. 그래서 퀴즈도 만들라고 일단 시켜놨습니다. 얘네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죠? 그건 뭐 할 수 없죠.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이 중간에 채팅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들 뭐 보시면서 시켜놓고 딴 일 하시면 되죠. 일단 시켜놓고 다른 거 하세요.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는 거고 뭐 그동안 못 하셨던 다른 일을 하셔도 되고 회사에서 바쁜 업무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쇼츠를 하나 만드셔도 되고 다른 거 하시다가 다 되면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좀 더 이 지금 리서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여기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요. 네. 직업 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퀴즈.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퀴즈도. 그래서 뭐 본문에 따르면이죠. 아까 선택한 소스 내에서의 퀴즈이기 때문에 AI 시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챗GPT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게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열려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똑똑하고 우리가 봤을 때 뭐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내가 선택한 자료만 갖고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또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각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만 내가 통제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본문에 따르면 AI 시대에 창의성과 감성이 요구되는 직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주된 이유가 뭐겠느냐.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요런 걸 지금 보시면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직업군에서 내가 이런 식의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시면 되겠죠. 그럼 뭐 이런 퀴즈가 많이 필요한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한 경우에는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힌트. 또 뭐 사내에서 어떤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퀴즈를 만드실 때요. 아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퀴즈는 특정 소스로 제안해줘. 이거는 제가 이미 소스를 하나만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안에서도 마인드맵을 통해서 특정한 소스의 내용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핵심 개념만 포함해달라던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하지 않으면 그냥 전체에 대해서 다 만들어주니까요. 아니면은 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달라던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지정이 가능하다. 질문 수는 더 많이라고 하면 더 많이 해준다. 아까 표준으로 놨는데 그 소스에 대해서 34개를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더 많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더 필요하다 하시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형식의 퀴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설명하는 동안에 이 오디오 오버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오버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직업 혹시 AI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요즘 주변에서 이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자료, AI로 사라지는 직업, 살아남는 직업이라는 조금 넘겨볼게요. 교육자를 안전하다고 그 직업의 본질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용실에 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머리만 자르러 가나요? 생각해보니 그렇진 않네요. 디자이너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제 기분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오늘은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하고 지금 잠깐 제가 틀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오디오 오버뷰를 우리가 만들 때 여기 심층 분석으로 제가 놓고 했기 때문에 호스트 2명이서 지금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분석하면서 이게 지금 대화하는 형태로 오디오가 만들어졌다. 요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제 핵심 소스의 내용을 여러분이 빠르게 귀로 들으면서 요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비평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비평인 것으로 그 소스를 비평의 형식으로 다뤄주는 거고요. 토론은 마찬가지로 2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동영상이 아무래도 이미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좀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이제 식이었습니다. 동영상 열어보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슬라이드 형식이거든요. 그 슬라이드 형식으로, 쭉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좀, 여기 지금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메모를 지금 제가 눌렀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 메모. 이 메모를 여기 보시면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 메모 추가 보이시죠? 메모 추가 들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모를 하고 싶다. 메모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 입력하시고 여기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다 되시면은 여기 소스로 전환 있습니다. 소스로 전환 누르시면 여기 요로 다시 왼쪽에 소스로 전환이 돼서 쓰실 수 있게끔 여기 또 담으실 수 있어요. 소스 통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동영상 아직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있죠. 여기.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도 여러분들이 채팅을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고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좋은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것도 다시 한번 소스로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왼쪽에 메모에 저장. 요거 메모에 저장을 하세요. 그럼 여기 와서 뜹니다. 그럼 여기 메모로 지금 저장이 된 게 보이시죠? 여기 메모로 저장. 여기다 메모로 저장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갖다가 소스로 변환. 여기 클릭해서 3개 클릭해서 소스로 변환하시면은 다시 왼쪽에 와서 담기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네.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와서 담겼죠. 요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소스는 무한대로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입력해서 임포트로 여기다가 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웹소스를 우리가 딥리서치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패스트 리서치를 통해서 소스를 우리가 좀 더 소싱을 해가지고 계속 담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소스화해서 이것을 소스로 다시 담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들어진 소스는 전체든 아니면 개별적인 선택이든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스튜디오에서 많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동영상 개요는 좀 기다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동영상 소스가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안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 오래 걸릴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에는 이름조차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이게 뭐냐면 AI한테 어떻게 말을 또 하나 AI 윤리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있어요. 정말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AI한테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데이터 이면의 의미를 찾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얘가 왜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만들어졌는지 아까 상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동영상 만들 때 여기서 귀여운 모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귀여운 모드를. 다른 걸 선택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허걱하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서는 뭐 그냥 안 봐도 될까요? 했는데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눌러볼게요. 그럼 눌러보면 보고서가 대박이죠. 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직접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어 선택을 하시고 만들려는 보고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만드시려면은 조금 이 모아진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이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보고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프롬프팅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생성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브리핑 문서를 만드시겠다 하면 역시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브리핑 문서는 브리핑 문서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Key Insights and Important Quotes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그냥의 어떤 일반적인 그 보고서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담고 있고 또 요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면서 핵심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문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학습 가이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블로그 게시물로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기사 형식으로 전략 보고서 형식이다. 뭐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죠. 제공된 소스를 바탕으로 2026년에 이미 소스가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I 및 ICT 기술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과 미래 성장 기회를 제시하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라. 어조는 이게 지금 전략 보고서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미 우리한테 프롬프팅이 다 돼 있는데 이게 괜찮으시면 그대로 쓰시고 별로다거나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석용은 또 이제 나와 있겠죠. 시장 분석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변화하는 직업 구조와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군 그리고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해달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작성해달라 라고 이미 선택한 소스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의 프롬프팅을 본인이 해놓은 거죠. 괜찮으시면 쓰시고 아니면 다시 작성하세요. 자, 기술 해설서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트렌드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며 기술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기술 해설서를 써달라.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택한 소스는 기술 해설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뭐 내용의 어떤 그 소스였다면은 그런 보고서를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진로 탐색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것과 관련돼 있는 소스와 글이었다면 요것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생성하시면 되죠. 각각의 여러분이 작성하고자 하는 보고서 형태에 따라서 이것을 지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 만약에 없다 하면 그땐 직접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롬프팅을 하셔서 직접 사용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만들어 보기로 했었던 AI 리서치 드림팀,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이 퍼플렉시티와 노트북 LM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업을 보고 아무리 좋은 영상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AI는 그냥 실천이에요. 실습이고 경험입니다. 무조건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그냥 강의를 많이 듣는다. 강의 들어야죠. 예, 강의를 들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뭐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듣고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듣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 그걸 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커뮤니티를 제가 또 오픈을 할 테니까요. 해서 서로 잘하시는 분들 좀 안 되시는 분들 끌어주기도 하고 하는 좀 우리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발전해가는 그런 채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고요. 제가 뭐 엄청 잘나거나 엄청 많이 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만져보고 경험을 해본 것을 어쨌든 간에 좀 용기 있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더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같이 소개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실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또 드리는 바이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어쨌든 활발한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적으로 그냥 강의 듣고 강의가 뭐 좋았다 이제 이런 부분 좋았다 나빴다 이런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아닌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또 잘 사용들은 하고 계신지 또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서로 코멘트라던가 하는 부분들 좀 이렇게 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